새벽 5시. 남들 다 꿈나라에 있을 시간인데 내 눈은 귀신같이 떠져요. 어두컴컴한 부엌에 앉아있으면 가끔 내가 사람인지 이 집 살림살이 중 하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. 30년. 내 인생의 3분의 1을 이 부엌에서 그리고 시어머니 병수발로 다 썼더라고요. 며칠 전부터 속이 영 안 좋아요. 명치 끝이 누가 숯덩이를 밀어넣은 것처럼 타들어가는데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칼로 긋는 것 같아. 병원? 가야죠. 몸이 보내는 신호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 나도 다 알아요. 그런데 말이에요. 내가 병원 문턱 한번 밟으려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요. 어머니는 누가 씻기고 누가 밥 먹이고 누가 약을 챙기냐고요. 어머니가 정신이 좀 돌아올 때면 꼭 제 손을 잡아요. 예전엔 고맙다고 하는 줄 알았죠. 아니더라고요. 순자야, 네가 들어오고 나서 이 집 기운이 꺾였어.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더 잘 풀렸을 텐데. 치매라 기억이 오락가락한다지만 저 말만큼은 칼날처럼 벼려져서 내 가슴을 후벼 파요. 30년을 수발들어도 결국 나는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아니라 우리 집 기운 꺾는 여자일 뿐이었던 거죠.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안방으로 들어가요. 나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죠. 당신 밥은 먹었어? 물어볼 법도 한데 걔들은 그냥 내가 당연히 해놓아야 할 밥상을 기다릴 뿐이에요. 가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요.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너무 오래 져서 어깨가 굽어버린 여자가 거기 있더라고요. 오늘도 어머니가 부르시네요. 순자야, 물. 명치가 아픈데 또 달려가야겠죠? 내 몸보다 내 아픔보다 저 노인네 물 한 모금이 먼저인 인생.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지옥 같은 부엌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걸까요? 내 인생은, 내 건강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 병원 냄새는 참 지독해요.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를 때마다 내 수명이 깎여나가는 기분인데 결국 올 게 왔나 봐요. 시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의사 선생님 입에서 위암 3기라는 말이 떨어지는데 이상하죠? 슬프기보다 이제 진짜 나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. 당신이 좀 고생해줘. 어머니 수술하셔야 하잖아.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어깨에 짐을 얹어요. 여보, 당신이 고생 좀 더 해줘. 어머니 수술하고 나면 간병할 사람 당신밖에 없잖아. 애들도 바쁘고 나도 회사 일로 정신없고. 그 말 한마디에 내 입안에 맴돌던 나도 정밀 검사 예약했어라는 말은 꿀꺽 삼켜졌어요. 내 아픔은 이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거든요.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내 건강검진 예약증을 꺼냈어요. 내일이면 나도 내 몸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. 이걸 찢으면 내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것 같아서.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세요. 순자야,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거기 서 있냐. 물 좀 가져와. 그 고함에 정신이 번쩍 들 때요. 그래,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. 결국 예약증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. 명치가 타들어가는 통증이 다시 올라와요.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데 그 와중에도 내 손은 어머니 드릴 미음 냄비를 젓고 있더라고요. 어머니, 걱정 마세요. 제가 있잖아요. 거짓말이었어요. 나를 위한 위로는 단 한마디도 없는 이 집에서 나는 내 영혼을 깎아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던 거죠. 그때는 몰랐어요. 내가 찢어버린 게 단순한 예약증이 아니라 내 마지막 생명줄이었다는 걸. 멈춰버린 내 시간 위로 시어머니의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어둠이 내려앉고 있다는 걸 나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. 시어머니 수술실 들어가시고 텅 빈 병실에 혼자 앉아 짐을 정리했어요.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툭 떨어지더라고요. 어머니가 평생을 써온 일기장이었죠. 우리 순자가 고생이 많다는 말 한마디라도 적혀 있을까? 바보같이 기대를 하며 첫 장을 넘겼습니다. 그런데 내 눈을 의심했어요. 30년 전 내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.
순자 그년이 임신했다고 유세를 떤다. 무거운 짐 좀 들었다고 애가 떨어지겠느냐. 일부러 더 험한 일을 시켰다.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. 내가 그 겨울에 빨래터에서 미끄러져 아이를 잃었을 때 뒤에서 혀를 차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. 애가 약해서 그렇다며 나를 죄인 취급하더니 사실은 어머니가 나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거였어요. 일기장 뒷장에는 더 기가 막힌 글귀가 있더군요. 아들 놈한테 새 사람 알아보라고 했다. 저런 쓸모없는 몸뚱이를 어디다 쓰겠냐. 세상에 나는 이 여자를 엄마처럼 모시겠다고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 사람은 나를 고장난 기계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. 30년 동안 웃으며 내준 밥상이, 내가 끓여 바친 보약이 다 독약이 되어 내 가슴에 꽂히는 기분이었어요.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. 명치가 찢어지는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.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고 내 머리맡엔 남편 대신 의사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. 환자분, 보호자 어디 계십니까? 대장암 이미 중기입니다. 왜 이제야 오셨어요? 헛웃음이 나더라고요. 내 뱃속에 암세포가 자라는 줄도 모르고 내 아이를 죽인 사람의 암세포를 걱정하며 수발을 들었다니. 의사 선생님이 묻더군요. 어디 아픈데 없으셨어요? 예, 아팠죠. 매일매일 죽을 것처럼 아팠어요. 하지만 그 아픔보다 어머니의 호령 소리가 더 컸고 내 몸보다 가족들의 밥상이 더 중요했던 게 그게 내 죄였나 봅니다. 제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전 다시 어머니 병실로 돌아갔어요.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.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어머니는 헬쑥해진 내 얼굴은 보지도 않더군요. 입술이 바짝 마른 채로 그러시대요. 순자야, 물 목구멍이 타는구나. 얼른 물 좀 떠와라. 그 소리에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. 그때 마침 남편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더군요. 내 몰골은 보이지도 않는지 어머니 손부터 잡고 호들갑을 떨어요. 어머니 고생하셨어요. 애들 엄마가 옆에서 잘 챙길 테니까 걱정 마세요. 그러더니 나를 쓱 보더니 한마디 합디다. 당신 표정이 왜 그래? 환자 앞에서 침울하게 좀 웃어줘. 웃으라고요? 제가 지금 웃음이 나오게 생겼나요? 저는 품 안에서 구겨진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남편 가슴 등어리에 확 뿌려버렸어요. 종이 쪼가리들이 병실 바닥에 눈처럼 날리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. 어머니, 당신이 사람입니까? 내가 30년 전 잃은 그 아이 당신이 죽인 거라면서요. 쓸모없는 몸뚱이라고. 나를 갈아치우려고 했다면서요. 그런데 어떻게 내 손으로 떠주는 물을 마시고 내가 해다 바치는 밥을 먹어요? 어떻게? 당신 미쳤어? 어머니 환자야. 그래요, 나 미쳤어요.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집구석에서 30년을 버텨. 당신도 똑같아. 당신 엄마가 내 아이 죽일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? 내가 명치가 타들어가서 예약증 찢을 때 당신은 내 눈 한 번 제대로 본 적 있어? 나도 암이래. 당신들이 그렇게 귀하게 모시는 그 암 내 뱃속에도 가득 찼단 말이야. 어머니 수발. 이제 당신이 해난 이제 이 지옥 같은 밥상 안 차려요. 아니 못해. 당신들이 나를 솥단지 취급할 때 내 몸은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고. 병실을 뛰쳐나오는데 발걸음이 하나도 안 무겁더라고요. 뒤에서 들리는 남편의 고함도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도 신기하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.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인간 순자로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.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집을 나온 날 갈 곳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세상이 참 넓더라고요.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어머니 요양원 보냈으니 돌아와라 애들이 엄마 찾는다며 빌고 또 빌었지만 전 휴대폰 번호부터 바꿔버렸습니다. 그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손이 필요했던 걸 너무나 잘 아니까요. 공기 좋은 산자락 밑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어요.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 약 챙길 걱정 대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부터 봐요. 내 몸을 위해 정성껏 채소를 씻고 죽을 끓이고 난생 처음으로 나를 대접하는 밥상을 차렸습니다.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지만 내가 나를 위해 정성을 들이는 이 밥상이 세상에서 제일 눈물겹더라고요. 암세포요? 여전히 내 몸속에 있겠죠.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을 비우고 나니 명치를 짓누르던 그 끔찍한 통증이 조금씩 옅어져요. 병원에서는 치료 의지가 강해서 예후가 좋다고들 해요.
그동안은 죽지 못해 살았는데 이제야 정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가끔 거울을 봐요. 초라하고 병든 노파가 아니라 이제야 제 이름을 찾은 한 여자가 서 있더군요. 60년 넘게 누구의 엄마, 누구의 아내로 사느라 고생 많았다 순자야. 그렇게 제 어깨를 토닥여줍니다.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동년배분들 혹은 저보다 젊은 며느님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가족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나를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자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. 내가 아프면 세상도 멈추는 법이에요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정말 맞더라고요. 오늘 저녁엔 나를 위해 예쁜 꽃 한 송이 샀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할 거예요.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가족 말고 오직 나 자신을 먼저 안아주세요.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고마워요.